출정 문제 되게 관심이 많구나. 좋아요. 예. 테크닉이 중요하죠. 됐어. 되다. 오케이. 여러분 뭐 이번에 방학인데 뭐 어떻게 어디 놀러 가는 데도 없고 맨날 수업만 듣죠? 어디 놀러 간 적은 없어요? 잠깐만. 원래 미국이며 유럽이며 간단 말이에요? 아예 끝이에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와, 네. 너무 억울하다. 비용도 네. 그대로네요. 100만 원. 아니야 그거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학교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공사나. 아, 그래요? 뭐 그나마 돈은 안 나간다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들었다는 수업은 무슨 수업, 무슨 과목 수업을 들은 거예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동석이는 뭐 들었는데요? 저 수학이요. 그 영어로요? 들을만 했어요? 원래 네. 수학이 아니었는데 네. 그 선생님이 네. 자기가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거 동석이의 수학 실력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겠네요? 그렇죠. 오, 좋아. 멋져. 그 미국식 수학 수업하고 한국식 수학하고 좀 달라요? 근데 미국 수업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는. 저는 네. 미국 수업도 처음 듣고 상상대서 수업도 처음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보자. 네. 자, 앞서까지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본딩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보고 그 본딩 오비탈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와 그 본딩 오비탈에서 나타나는 이 정규화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딩 했으면 그 다음 뭐 해볼까요? 엔타이 본딩. 아시겠죠? 자, 그럼 엔타이 본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 줄게요. 지금 짜자자잔. 자, 그 다음 5번째. 으이씨. M5인데 엔타이 본딩 M5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여기서는 우선 첫 번째 앞서서 이 결론 기억나요? CA의 제곱과 CB 제곱이 같다.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또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CA하고 CB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이런 경우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의 상수를 C-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아시겠죠? 그죠? 저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파동함수 표현은 요렇게 묶고 파이 1sa 빼기 파이 1sb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러면 아까 본딩에 대한 이 어떤 그 그림 해석을 시그마 결합, 그러니까 엔타이 본딩에서도 미리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여기는 요거. 이것의 의미가 바로 두 1s 오비탈의 부호가 달라지면서 상세 간섭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생기는 과정을 마이너스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엔타이 본딩으로 표현되는 파동함수가 지금 요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상세 간섭을 의미한다. 그 경우 여기다가 이렇게 시그마 결합. 자, 그리고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건 본딩이냐 엔타이 본딩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시그마는 이렇게 기하학적인 어떤 그 특징을 시그마다 아니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 앞서 본딩은 노드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상관이 없는데 엔타이 본딩은 노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백설표 표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여주는 수리적 표현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뭘 한번 해볼 것이냐? 바로 3. 노멀리제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노멀리제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파동함수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파동함수를 제곱하는 건 어떻게? 여기가 C-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달라지겠죠.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전 영역 적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바뀐다? 그냥 C가 아니라 C-의 제곱.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나머지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여기서 이렇게 바뀔 거고요. C-의 제곱으로 상수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 부호가 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걸 계산한 것 또한 1이 돼야 되니까 모든 파동 함수는 전 확률을 고려하면 항상 1이 된다고 했었죠. 그럼 역시나 이 관계 속에서 C-가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그래서 본딩과 엔타이 본딩에 대해서 각각 앞에 붙은 상수들도 저렇게 노멀리제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된다. 알겠죠?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 다음 6. 자, 항상입니다. 항상 본딩보다 엔타이 본딩 MO가 더 고에너지 상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잘 들어가겠지? 주형아, 소리 잘 들어가요?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이 얘기는 사실 이 앞에서도 했는데 진짜 그런지에 대해서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 증명이 교재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그 145페이지에 왼쪽 단락, 오른쪽 단락 거쳐서 막 무식이 적분 막 하고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대로 적분을 하면 되거든요. 이대로 적분을 하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나 혹시 모르겠네요. 그리고 학교 교재가 바뀌기도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걸 하게 되면 내가 그때 다시 말씀을 좀 할 거고요. 내가 볼 때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정도가 그 정보가 이 내 교재에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둬요. 알겠죠? 만약 해서 하게 되면 이걸 들여다보시고요.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알겠죠? 내가 봤을 때 이것까지 하는 건 조금 에바 같아서 조금 그냥 이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관건은 그냥 엔타이 본딩이 더 고에너지. 알겠죠? 그죠? 더 고에너지라는 얘기는 더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더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더 불리하다.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것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잉. 요 6번 사실에 대해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요. 고전 역학적인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유, 모기 없어요? 모기? 있었죠. 근데 모기약 하고 오는 거 까먹었어. 모기 있어야 돼. 모기 없어야 되는데. 동성이 모기 좋아하죠? 모기가 제일 좋아. 진짜로요? 하여튼 그래. 모기 이제 없어야 돼. 자, 어쨌건
자, 지금 할 건 고전 역학적인 설명 방법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잘 봐요. 이렇게 시그마다, 노드다, 엔타이 본딩이다, 뭐 본딩이다, 뭐 오비탈의 사인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전부 다 양자역학적인 설명 방법이죠. 근데 이 본딩과 엔타이 본딩을 고전 역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서울대 입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우선 첫 번째 1. 본딩. 자, 어쨌거나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분자가 H2 플러스 이온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핵간축, 핵간축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영어 책에 영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핵간축 영어로 뭐예요? 인터 뉴클리어 엑시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책이 영어니까 책에 저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알겠죠? 저 핵간축에 H2니까 어쨌거나 핵은 몇 개 있어요? H2니까 핵은 몇 개가 있어요? 2개. 그럼 여기에 핵. 알겠죠? 그럼 이때 당연히 핵만 2개 있다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만 나타나겠어요? 핵만 2개 있으면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만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이쪽으로 청력크가 나타나겠죠. 맞아요? 재현? 멍 때렸죠. 재현 지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거 재현. 근데 막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재현 다리가 굉장히 예쁘군요. 다리 굉장히 예뻐요. 재현 키 크죠? 재현 키 얼마예요? 재현 굳이 그렇게 또 감추려고 하니까 더 예뻐 보여요.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이게 막 다리 예뻐가 갑자기 재현이가 이게 다리를 다 속옷이 뭐 묘한데 더 예뻐요. 그냥 하여튼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동생 몰랐죠? 한번 봐보세요. 내가 굳이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 굳이 보고 싶진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키가 큰데 다리가 늘씬하네요. 예쁘네. 하여튼 그렇다. 옛날에 내 부산갖고 2기에 그 중간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이 중간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또 이름이 이준관이에요.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준관도 누가 그래요? 쭝가이 다 그래서 얘도 지 이름을 이중간이라고 썼어요. 진짜로. 지도 지 이름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별명이 중간이에요. 중간 알겠죠? 예. 준관인데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외모가 상당히 프리티하게 생겼어요. 남자인데요. 외모가 상당히 프리티해요. 어떻게 했냐면 우선 아주 말랐어요. 아주 말랐고 어깨가 좁아요. 그리고 온 피부가 하얘요. 속살까지 다 하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머리가 커요. 어깨 좁고 키도 안 크고 말랐는데 머리가 커요. 근데 머리카락이 왜 바짝바짝 쓰는 사람 있죠? 이렇게 밤송이처럼 쓰는 사람 있죠? 걔가 머리카락이 또 그래. 그래서 이렇게 말랐는데 하얗고 머리는 이만한데 막 바짝바짝 솟았어요. 밤송이처럼.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은 하얗고 누가 봐도 굉장히 프리티하게 생긴 남자인데 성격은 상남자예요. 근데 또 이게 너무 불일치야. 이게 무슨 뭐 성격은 막 사나이가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런 애가 안 되지 한데 뽀해가 막 이렇게 막 그렇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사나이가 근데 막 뽀사시해가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있었는데 그 중간이 관련된 인더가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효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효재. 이 친구는 또 진짜 또 상남자 스타일인데 얘는 생긴 것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생긴 것도 부리부리하고요. 약간 몸도 근육질에
그 다음에 이제 피부도 검은 톤이야. 그리고 어느 날 효재가 밤에 이제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저기 샤워실 끝에 또 굉장히 아리따운 뒷모습에 누가 서 있었다는 거야. 하얘가지고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순간 훅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몸매가 너무 예뻐가지고서 뭐지? 근데 중간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효재가 나 고백할 게 있는데 하면서 막 하니까 효재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가 뭔데 이 새끼 죽을래? 하면서 막 그랬었던 적이 있죠. 그 중간이가 다리가 그렇게 예뻤어요. 다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에 원지성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네. 근데 이 여학생이 완전 여장군이야, 여장군. 그러니까 중간이를 그렇게 귀여워했어요. 근데 이 지성이라는 여학생은 체중이 한 80kg이 넘는 여학생인데 이게 등치가 굉장히 좋은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이 그렇게 귀여워해가지고는 중간에 지나갈 때마다 어머 중간아 네 다리 너무 예뻐 좀 만져봐도 되나? 하지 마라 이러면서 막 맨날 학교에서 막 그러고 놀았어요. 막 근데 무슨 말 알겠죠? 네, 갑자기 우리 현재 예쁜 다리를 보니 나의 옛날 추억들이 막 떠오르네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 에피소드들이다, 그죠? 약간 좀 뭐 성희롱 무슨 말 알겠어요?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나 때는 그러고 놀았네요. 하여튼 그랬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 현재 다리 만져보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큰일 납니다 요즘은, 알겠어요? 그래. 자 보세요. 네. 자 anyway 핵 두 개. 청력. 자, 근데 H2 플러스니까는 여기에 또 누구가 있는 거야? 전자가 뽀롱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때 여기서 고전역학적으로다가 요래 요 핵과 전자 간 사이에 뽀롱 하고 뭐가 나타나겠어요? 정전기적인 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력이 됐건 청력이 됐건 힘은 벡터 물리량이니까 필요하면 원하는 축상으로 성분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인력을 이 핵간축에 대해서 요래 해가지고 수직이 되도록 짜잔 하고 성분분해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성분분해한 크기를 인력 1, 인력 2라고 하세요. 보이시죠? 그럼 이때 만약 이 본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타나는 인력 1번 그리고 인력 2번과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청력들 사이에서 짜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이 두 핵은 멀어지겠어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겠어요? 가깝게 모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분자 형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고전역학적인 본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요 줘볼게요. 이렇게 5까지 끝났으니까 두 번째 본딩 했으니 엔타이 본딩. 자, 그럼 저 핵간축에 대해서 바로 요렇게 두 핵이 존재하고 두 핵이 존재할 때는 그냥 예외 없이 항상 청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이놈의 전자가 아무리 봐도 너무 생뚱맞은 데 있는 거야. 보이세요?
그럼 이때도 핵과 전자 사이, 핵과 전자 사이에서 뭐 이런 식의 인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럼 이것 또한 핵간축에 대해서 성분분해를 하면 그때 여기가 인력 1번, 여기가 인력 2번이다. 이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경우 만약 인력 1번, 인력 2번, 청력 요 사이에 만약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자, 여기서의 인력의 방향은 좀 독특해요. 독특하다기보다는 앞에하고 달라요. 여기서의 인력 방향은요, 뭐가 됐건 핵과 핵을 모으는데 인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전자의 위치가 이렇게 생뚱맞은 경우는 어떤 인력이 핵과 핵을 되려 멀리 떨어뜨리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묘하게도 수리적 관계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핵이 더 멀어지겠어요? 더 가까워지겠어요? 핵이 더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분자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가하다. 혹은 기존 결합이 뭐하다? 해리 된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상황을 고전역학적으로 엔타이 본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식.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전자의 위치에 따라 대략 이 근처에서는 본딩, 요 근처에서는 엔타이 본딩이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수학자들이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로 계산을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경계가 대략 요래 경계가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수학에 익숙하기 때문에 요놈의 경계가 사실은 수학 시간에 배우는 무슨 곡선? 쌍곡선. 아시겠죠? 요걸 경계로 전자가 쌍곡선 사이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요런 본딩의 현상이 벌어지고요. 전자가 쌍곡선 영역 외부 쪽, 바깥쪽에 전자가 분포하면 요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아까 양자역학적으로 본딩이라고 하면 핵과 핵 사이에 파동함수 값이 원자 상태에 비해서 파동함수 값이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원래 원자 상태에 비해서 요만큼 더 증가한다고 했죠? 그것의 의미가 핵과 핵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더 크다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보시다시피 고전역학적인 본딩에서도 전자가 어디에 있나요? 핵과 핵 중간 영역에 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양자역학적으로 엔타이 본딩이라고 하면 노드가 생기면서 되려 핵과 핵 중간 영역에는 전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전역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경우 이 전자는 여기 없잖아요. 되려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덕에 핵이 오히려 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적인 설명과 고전역학적인 설명을 매칭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 교과 과정에서는 몰리큘러 오비탈을 전면에 배우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대학 입시에서는 이런 걸 해보라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입시에서 딱 한 번 그 카이스트 입시에서 아주 옛날에 뭐 수소 분자에 대한 분자궤도 함수를 그려봐라, 이게 한 번 나온 적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옛날에 한 번 나왔고 최근에는 그렇게 못 냅니다. 그 교육부가 하도 눈을 부라리고 감시하고 있어서 그렇게 못 내고, 어쨌거나 이 고등 교과 과정에 있는 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엔타이 본딩 본팅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해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딩, 엔타이 본딩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요거. 자, 이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EF. 짜자자잔. 자, 6까지 지금 7 맞아? 7 하면 돼요? 현재야, 7 하면 돼요? 7인가? 자, 7. MO에 대한 에너지 다이아그램. 그게 원자궤도 함수건 분자궤도 함수건 그 파도 함수마다 그 위치 에너지 표현이 있을까? 에너지 준위 표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수식들도 있고 뭐 에너지 준위도 다 있고 그걸 계산하는 방법도 다 있어요. 지금 내 교재에도 일부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로 그걸 하나하나 계산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워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화학에서는 그걸 다 따로따로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대적인 차이 아시겠어요? 그냥 누가 누구보다 조금 더 불안하다 안정하다 요 정도의 차이 알겠죠? 그거를 에너지 도표라고 하는데 지금 요 분자에 대해서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짜잔 위쪽으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 라고 할 때 우선 여기 짜자자잔 1SA 조금 위에다 그릴까? 잠깐만 더 짜자자잔 1SA 자, 이게 누구냐면 A 원자의 1s 오비탈 그것의 에너지 준위를 요쯤 된다라고 상대적으로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뭐 절대적으로 값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나중 대학 가서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에너지 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이때 짜자자잔 B 원자의 1s 오비탈 에너지 준위도 A 원자랑 다름없이 동일합니다. 자, 이유는 당연히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수소 분자니까 수소 분자에 있는 그 A 원자와 B 원자를 실제로 기하학적으로 실제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은 안 돼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럼 뭐냐면 이게 수소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편의상 너는 A, 너는 B라고 했지만 분자 안에 진짜로 A, B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기하학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으니 이 둘은 완벽하게 동등할 거다. 뭐? 에너지 준위도. 그래서 동등한 에너지 준위로 지금 표시가 됐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둘이가 선형조합을 통해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분자궤도 함수가 지금 이렇게 두 종류를 만들어졌다고 했죠. 보이세요? 하나가 시그마, 하나가 시그마 엔타이 본딩. 그게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짜자자잔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냥 시거마, 여기는 시거마 엔타이 본딩 저런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요 그림 지워볼게요.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본딩이었고요. 얘는 백설표가 있는 걸로 보아 엔타이 본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요 원자 상태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본딩은 항상 안정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엔타이 본딩은 항상 불안정화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간단한 예인 수소 분자에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분자궤도 함수 형성에서는 항상 저런 얘기가 성립합니다. 원래 원자궤도 함수에 비해서 본딩은 무조건 안정화, 엔타이 본딩은 무조건 불안정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그게 원래 원자 상태보다도 무조건 더 안정한 상태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동석이하고 동석이 여자친구 결혼했어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옛날이 더 행복해. 뭐 결혼하기 전에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 아주 슬픈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아니가 슬픈 게 아니고 뭐 당연. 하여튼 뭐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운이 좋아서 백년해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 어떻게 돼? 둘이가 만났는데 더 안정해져. 더 좋아. 그럼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만 둘이가 만났는데 불안정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시 원자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호작용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앞서 보여드렸던 수리적 계산 방식으로도 이게 진짜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실제 계산해 볼 건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어떤 표현이 하나가 있냐면 짜자자잔 짜자자잔 이런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보이 슝슝슝 짜 재현아? 여기 있는 이 쥐의 의미는 무엇이지요? 쥐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들어본 말이에요. 바로 게라데요. 의미는 원점 대칭.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시그마 본딩이 요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이세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시그마 본딩은 원점 대칭형 기하학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원점 대칭이냐? 만약에 핵이 여기 있고 핵이 여기 있으니까 원점을 어디로 잡을 수 있겠어요? 원점을 여기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 이 원점에 대해서 만약에 이합하고 원점 대칭이 되는 두 좌표를 잡아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보시다시피 이쪽이 됐건 이쪽이 됐건 오비탈 함수값이나 그 오비탈의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원점을 중심으로 한 대칭 위치에서 함수값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게라데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시그마 본딩이 될 경우 이게 원점 대칭형 오비탈이라는 뜻으로 G라는 아래 점자를 넣어줍니다. 아시겠죠? 동석 오케이? 반면에 여기에 있는 이 U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뭐 줄임말이겠어요? 쟤는 대단하다잉. 쟤는 독일어 잘하죠. 잘하죠. 왠지 이거 좀 아리안족 같은데요? 이거 순간 독일 잘할 것 같은데 구텐 다크 이렇게 막 대단한다. 자, 뭐 줄임말이다? 운케라데. 자,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돼요? 얘는 면대칭입니다. 뭔 대칭이요? 면대칭. 알겠죠? 즉 운게라데라고 표현되는 오비탈들은 뭐가 나타난다? 대칭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칭면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로 어떤 입체가 있을 때 그거를 가상적인 면으로 딱 썰었을 때 쫙 열면 데칼코마니가 될 때 그걸 운게라데라고 하죠. 저기 동석 그 데칼코마니 모르죠? 그건 알아요? 그래 알았습니다. 혹시 동석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문화와 예술과 뭐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좋습니다. 멋져요. 재현이가 볼 때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면대칭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이게 엔타이 본딩이죠. 이 엔타이 본딩에 대해서 우리는 뭐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게 지금 만약에 생선이다. 머리는 파란색이고 배 쪽은 빨간색인 생선이다. 그런데 이 생선을 사시미 칼로 요렇게 썰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딱 벌렸더니 양쪽이 뭐하다? 똑같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경우 이런 식의 대칭면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경우를 독일어 표현 운게라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표현은 자, 여기 내가 흰색 점선으로 그린 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위해서 그린 나만의 보조선이고요. 실제 분자기도 함수가 표현이 될 때는 내가 흰색으로 그린 보조선은 분자기도 함수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어떤 보조선들만 표현되냐면 빠르르 띠어띠어띠어띠어띠어띠어 띠어띠어띠어띠어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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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런 보조선들만 나타납니다. 저 노란색 보조선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의미로 저런 노란색 보조선을 쓰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로 쓰는 걸까요? 가깝지만 먼 사이. 뭐 우리나라와 일본이요? 네? 무슨 말이야? 그러나 올림픽 하고 있네. 올림픽, 올림픽, 진짜 올림픽. 뭐 올림픽은 매우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제 그 경기는 또 그 정치와 관계없이 우리가 또 즐길 수는 있죠. 뭐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죠. 올림픽의 정치학 이것도 내가 한번 얘기 좀 해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어떤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올림픽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진짜 더러운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처음 만든 게 누구예요? 쿠베르탱 남자. 체육 시간에 안 들었어요? 쿠베르탱? 그 역사 시간에 안 들었어요? 그 쿠베르탱이라는 놈 자체가 부터가 구린 놈이에요. 알겠어요? 즉 올림픽은 전 세계의 평화 그건 개나 주라고 하세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깜짝 놀랄 진짜 더럽고 추악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바로 올림픽이에요. 무슨 이야기죠? 거기에 대자본의 결합. 그래서 사실은 올림픽은 안 하는 것이 전 국가의 이득이에요. 안 하는 것이.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민낯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올림픽은 안 해야 되는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일본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억지로 강행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라면 올림픽이 정말 좋은 거라면 위험한 상황에는 안 해야 맞잖아요. 근데 위험해서 위험을 자초하고도 하죠. 안 이상하냐고요. 진짜 좋은 것을 목표로 한다면 위험 시에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위험 시에도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올림픽의 목적이 우리 지구인 전체의 평화와 행복과는 관계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본 사람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일본에서 그거 뭐냐면 여론조사하면 제일 일본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들이 혐오 1순위. IOC 위원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IOC 위원. 정말 이번에 여론조사 나왔어요. 그 다음이 일본 현재 정권. 무슨 말 알겠죠? 이거 올림픽 얘기가 재밌는데 월드컵 얘기도 재밌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그 정치 얘기가 재밌는데 이거는 다음에 어쨌건 요건 무슨 표시? 무슨 표시? 바로 선형조합이라는 표시입니다.
선형조합이 뭐였어요? 바로 원래 원자궤도 함수 파동함수에다가 상수배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서 분자궤도 함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자궤도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얘가 뭐로 만들어졌냐면 바로 띠오띠오띠오띠오띠오 이 둘을 선형조합해서 맹근 거야 라는 뜻의 보조선이에요. 저 동석 알겠죠? 알겠죠? 아까 동석이 뭐라고 그랬더라? 뭐 하여튼 동석이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이게 어떤 분자궤도 함수인데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둘을 선형조합한 결과야 를 보여주는 보조선이 요 점선 보조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아이디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에너지 도표에 우리는 또 뭘 하냐면 짜잔, 바로 전자 배치. 여러분 분자궤도 함수뿐 아니라 그러니까 뭐 분자궤도 함수는 당연하고 뭐 1s, 2s, 뭐 2p, 뭐 3d 뭐 이런 식의 원자 오비탈에도 우리가 전자 배치를 하잖아요. 그 전자 배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바로 파울리즈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와 훈트 룰에 따라 전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원자궤도 함수뿐 아니라 분자궤도 함수에도. 그러면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훈트 룰이 각각 뭐예요?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한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그리고 2개가 들어갈 때 스핀의 방향이 서로 반대. 알겠죠? 그리고 훈트 룰은 되도록이면 전자는 쌍을 이루는 게 좋다. 홀전자가 좋다? 홀전자가 좋다. 그리고 홀전자가 많을 때 그 홀전자들 사이에 스핀의 방향은 같아지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전자가 쌍으로 들어갈 때는 한 오비탈에 같이 들어갈 때는 스핀이 반대여야 되는데 서로 다른 오비탈의 홀전자들이 존재할 때는 스핀의 방향이 같은 것이 좋다라는 것이 바로 훈투룰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여기서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면 자, H2 플러스니까 얘는 루이스 구조상 요렇게 하나의 전자로 공유결합이 이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수소의 최외곽 전자는 하나인데 수소가 2개인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느 하나의 원자는 양이온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상적으로 얘를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요 녀석이 정기적으로 중성인 수소 원자라면 이 녀석은 원래부터 양이온이었던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개가 만나서 H2 플러스 분자가 된 거지. 그렇다면 수소가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임? 하나인데 수소가 보시다시피 양이온이면 원래 원자 상태에서 전자가 어때요? vacant. 전자가 처음부터 없는 거죠. 그러면 어쨌거나 둘이가 분자가 됐다면 이놈의 전자가 분자 상태의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갖겠죠. 그게 만약에 화학결합이 이루어지면 요 본딩에 채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용 됐다. 됐죠?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분자궤도 함수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영어 표현으로는 본드 오더, 우리말 번역은
본드 오더. 우리말 번역은 이런 형태도 했잖아요. 아니 이 표현을 모르든지. 뭐라고요? 결합 주문이요? 물어봐야지. 체리나, 내 사랑. 저 동석이가 저 본드 오더가 결합 주문이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답이 없군요. 대답이 없네. 멈춰진 하얀 손, 싸늘한 눈빛.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대답 없는 너. 자 봅시다. 대답이 없네요. 자, 본드 오더. 우리말 번역은 결합 차수요. 결과는 같은데요. 네, 그 주문이 아니고요. 차수 알겠죠? 주문, 오더 플리즈 이거죠. 네, 그래요. 이 1학년 다 한 건데. 자, anyway. 자, 얘는 우선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BO 이렇게 식으로 많이 줄여 쓰고요. 본드 오더라 BO로 많이 줄여 쓰는데 의미는 뭐냐면 좀 밑에다 써야 되겠다. 얘는 본딩 MO의 전자 개수 빼기 엔타이 본딩 MO 전자 개수 보이세요? 해서 얘를 이뤄내는 것. 알겠죠? 알겠죠? 이게 결합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 본딩 오비탈이 이거고 엔타이 본딩이 오비탈이 이거잖아요. 그럼 본딩이 지금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리고 엔타이 본딩에는 전자가 몇 개가 있나요? 없죠. 그걸 빼서 2로 나누는 것. 바로 지금은 2분의 1로 표현되는 값이 지금 주어진 값의 결합 차수다. 알겠죠? 이렇게 결합 차수가 표현된다. 라는 것을 띄엄띄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이 결합 차수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 줄게요. 여기 쓸게요. 위에 줄게요. 지금 나이. 이게 결합 차수가 클수록 그 결합은 더 강한 결합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예시들이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아니 뒤에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FF 자 F2 플로라이드 분자가 저렇게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죠. 그 다음에 OO 산소가 이중 결합을 하면서 분자를 이루죠. 루이스 구조 그리면. 그리고 NN 질소는 3중 결합으로 저렇게 루이스 구조가 그려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합 차수를 실제로 나중에 계산을 하면 물론 결합 차수를 알려면 이 각각의 분자 궤도 함수도 알아야 됩니다만 하여튼 안다고 치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 바로 1, 2, 3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구조로 그렸을 때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등이 저렇게 결합 차수 표현으로는 1, 2, 3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주 종종 나타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약간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대강의 경향성은 요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자계 도함수가 그려진 다음 결합 차수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언급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분자계 도함수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럼 이 분자계도 함수들을 이제 여러 다른 분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오세요.